텔레그램, 바이버 같은 이런 SNS 앱을 대야 언론 홍보를 어떻게 했길래 정부 국정지도가 이 모양 이 꼴을 한 거냐. 그 책임을 문 거죠. 취임 이후 대통령실 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사, 특정 기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너 지금 하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이건 어공들을 속아내기 위한 꼼수다라고 말이죠. 이쪽은 상대적으로 바람이 좀 잔잔합니다. 맘대로 해라. 이런 거. 반발보다는 이거는 자포자기죠. 사진 기능을 킬 수 없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다 보니 대통령이 정치권에 부채의식이 없으니까 파도 버럭 내시나 봐요. 근데 검찰 출신들의 검증 작업이 본격화될 거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참모입니다. 지지율만 끌어올라간다면 신의 한 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팬TV의 송창섭입니다. 제가 이 코너를 만들면서 정치 말고 경제 쪽 이야기도 하고 사회 이야기 여러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탐사보도 채널이니까 공격해서 정치 얘기를 많이 하네요. 요즘 아시다시피 정치가 워낙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여러분 다른 분야 얘기도 많이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핵관, 흔히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이 줄임말이죠. 윤핵관들의 보좌관 출신들에 대해서 이분들 중에 행정관하고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 직원에 대해서 인적 쇄신에 들어갔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도된 거 보면 이 윤핵관 출신 행정관하고 행정요원들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가 일종의 시발점이 된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 내부 감찰 결과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실 내부 정보가 윤핵관 측으로 수시로 들러간 정황을 포착됐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주로 그 텔레그램, 바이버 같은 이런 SNS 앱을 통해서 들어갔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많이 쓴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7월경 민간인 나토 순방 있지 않습니까? 이모 인사비서관 부인 그리고 사적 채용 논란 이런 것들 연이어 불거지면서 급기야 대통령실 시위 집회 상황을 분석한 내부 문건까지 유출되자 대대적인 감찰이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핵관 의원실 출신의 특정인 등 관련자 휴대전화를 입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고요. 그 결과 여기서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의원 보좌진들과 이 직원들이 수시로 SNS 대화방에서 대통령실 내부 자료를 공유하고 각종 국정 관련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그런 정황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대통령실 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벌여서 최근에 관련 직원들을 경질하는 그런 강수를 뒀는데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시 감찰 결과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선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라 윤핵관의 비서로 우리 대통령실이 꽉 차지 않았냐 이런 탄식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얼마 전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저도 그래서 대통령실 주변을 좀 취재했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탐사보도 채널이니까요. 입장은 비슷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 국민의힘과의 당하고 이 대통령실 간의 이견이 국정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봤는데요. 국정지지도 하락의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다고 봤겠습니까? 첫 번째 홍보수석실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홍보수석을 교체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대야 언론 홍보를 어떻게 했길래 정부 국정지도가 이 모양 이 꼴을 한 거냐. 그 책임을 문 거죠. 당하고 대통령실과의 이견은 정무수석실의 책임을 문 겁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하고 대통령실하고 좀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몇몇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책임을 문 건데 그 트리거는 그 시발점은 앞서 7월 나토 순방 그 논란 등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런데 최근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카페로 유출된 겁니다. 대통령 일정이 이렇게 자세하게 외부 일정이 유출되는 일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에요. 이 대통령의 이 동선은 보안이거든요. 그렇기에 공직기강지원실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섰고 또 하나 제가 듣기로는 취임 이후 대통령실 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사, 특정 기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 너무 정확하고 디테일해서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해요. 도대체 내부에서 누가 이 기자한테 이런
관련자를 주는 거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래서 윤핵관 내에도 소위 이제 언론 대응하는 뭐 이런 쪽 이제 직원들도 대대적인 감찰에 나서서 뭐 그런 내부 자료를 유출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이제 색출하려는 대대적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대통령실에서는 2급 선임행정관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업무 기술서를 써내라 했다. 이제 이런 지시를 했다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너 지금 하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너 대통령실 들어와서 이 100일 동안 무슨 일을 해왔고 지금 하는 일이 뭐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자세하게 이제 기술해서 적어내라는 겁니다. 제 아는지는 그러더라고요. 이건 절대적으로 어공들을 그러니까 절대적 어공들에게 불리하다. 이건 어공들을 속아내기 위한 꼼수다라고 이제 말이죠. 여러분 공직사회는 어공, 늘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이거 흔히 하는 말인데 어공은 뭐 어쩌다 공무원, 뭐 늘공은 늘 공무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공은 그렇습니다. 뭐 정부직에 있다가 정치권 이 언저리에 있다가 어쩌다가 공무원 이제 대통령실 들어와서 공무원이 된 그런 정부직 공무원을 말하는 거고요. 늘공은 정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대통령실에 와서 이제 늘공 같은 경우 해야 할 일이 여러분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정부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이제 와서 하다 보니. 반면 이제 정치권을 만들던 늘공들은 어공들은 딱히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에 놓으니까 뭐 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특히 정부 쪽에서는 뭐 이게 딱히 뭐 자기가 해야 하던 일을 기술하기가 애매했던 거죠. 뭐 그런 이제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출발부터 업무 기술서를 쓰는 것 자체가 출발선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 다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파트가 특히 이제 이 늘공 쪽은 상대적으로 바람이 좀 잔잔합니다. 거기는 무풍지대라는 소문도 돌고요. 윤핵관들이 대거 자기 사람을 심어놓은 것도 이제 이런 정책 파트보다는 뭐 홍보, 정무, 뭐 시민사회 뭐 이런 데고 나머지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이분들이 그 어공들이 와서 일을 할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들은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번에 보안각서를 새롭게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시로 내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디지털 포렌식이란 건 여러분 그겁니다. 운동선수로 치면 일종의 도핑 테스트를 수시로 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에 대해서 제 지인분들은 뭐 맘대로 해라. 이런 겁니다. 뭐 반발보다는 이거는 뭐 자포자기죠. 뭐 굳이 위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뭐 어떡하겠냐. 뭐 이런 거고요. 또 이제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최근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휴대전화로 이거 사진 촬영 같은 거 못하게 시스템을 구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진 기능을 킬 수 없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거기서 바로 옆 좀만 걸어가면 국방부 건물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그 시스템이 없답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거긴 이제 구원 보안 시스템이니까 그런 기능이 없겠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실은 보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참모입니다. 대통령 뜻에 맞게 일을 해야지 그 내부 기밀을 또 뭐 찍어서 유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어공들의 반발이 거세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 늘공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이제 조사를 벌이겠다. 그래서 능력이 안 된 직원은 원대복귀 시켰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자연스럽게 유탄을 또 맞게 되네요. 우리 늘공들도 뭐 황당해하는 분위기고 원래 부처에서 뭐 최고 에이스들만 이 대통령실로 파견을 보냈고 옛날에 청와대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무하고 원대복귀 부처로 돌아가면 이제 승진하고 있는 이게 승진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장관들 보시면 이제 과거 청와대 근무한 이력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100일하고 이제 다시 원대복귀하면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니 시간만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이 늘공들도 불만이 나오고 당연히 용산의 핵관, 용핵관, 검찰 출신 핵관, 검핵관들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 9월 1일자 중앙일보 보도가 그런 거고 보도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는 한 사람이 정권의 위기가 왔을 때 과연 누가 그 대통령실 지켜줄 거 왔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솔직히 그렇죠. 지금 쫓겨난 분들이야 속으로 부글부글 할 겁니다. 대통령이 뭐 정치권에 부채의식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건 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고요. 검찰에서 하셨던 이제 스타일대로 대통령으로 취임하셔서 이제 강한 카리스마도 뭐 표출하시고 좀 하도 버럭버럭 내시나 봐요. 근데 이제 그 곁에서 이제 함께 참아내가면서 이겨내면서 일을 했는데 잊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한 분도 계십니다. 일각에서 이제 측근인 이제 검찰 출신들은 이제 봐주고 이럴 수 있냐 뭐 이러고 있는데 또 뭐 검찰 출신들의 검증 작업이 본격화될 거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펼치가 이렇게 크지 않게 봅니다. 지금처럼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대통령실 부담이 된다면 내후년이죠. 총선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의 기운이 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뭐 대통령실
대통령실을 나간 직원들은 이제 엄청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도와줄 거다 이러고 있는데 방법은 여러분 하나죠. 뭐 빨리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지율만 끌어올라가면 불만 이런 거 없습니다. 불만 가지면 뭐합니까? 자기 밥벌이하고 출세를 위해서라면 시사에도 굽혀야 되는 게 뭐 세상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실이 이번에 심기일전에서 국정 면모를 일신하고 그로 인해서 지지율만 끌어올라간다면 이번에 그 인적 세션은 뭐 신의 한 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지지율이 뭐 계속 유머에 꼴이 되고 고전하게 되면 여권의 원심력은 더욱 커질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을 나간 이 청와대 이제 참모들이 어쩌면 대통령실에 적으로 돌변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모쪼록 심기일전에서 좋은 결과를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 블랙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콘텐츠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